나이트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모처럼 오랜만에 우리 최민희 누님이라고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요 이슈파이터에서 누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네. 그렇군요. 그 진수희 의원하고 둘이 하는데요. 진수희 의원님과는 정말 토론할 만하죠. 그렇죠. 그 양반은 뭐 품격도 있고 컨텐츠도 있고. 그렇지. 네. 그 진수희 전 의원이 욕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래도 그렇게 대화되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몇 명 없어요. 보수에서 한국 정치권에서 그럴 만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요. 논리 있으세요. 네. 그 사실은 진수희 의원을 그 정치쇼에 소개해 준 분이 또 우리 최민희 의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의도 UFC에 출연. 네. 맞아요. 아니 제가 여러 보수 패널들하고 해봤잖아요. 여성들도. 네. 근데 이제 그분들도 물론 저를 그렇겠죠.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저 또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논리가 있고 대화가 되는. 진수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양반한테. 그 대화에서 그게 느껴져. 다만 논리나 이런 것들이 얼개가 조금 포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안 된 그런 면이 있지만 그 사람의 진심에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참 진수희 전 의원은 참 제가 여러모로 저도 아주 대화를 나누거나 방송 진행할 때 좋은 패널이에요. 진수희를 우리가 그러게. 갑자기 그 이름이 예뻐서 그런가? 진수희. 누님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훈 라이트클럽 오늘 저 우리 진수희 의원님 모셨어요. 모신 이유가 진수희 의원님을 모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시오.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이 됐고 광고나라고. 저희가 미디어 비평을 빙자한 광고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광고는 벨레 복합식 가습기. 요거 우리 저 최민희 의원께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구매하셨어요. 제가 이 가습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딸이 이렇게 좀 심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토피가 손에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 손 아토피는 뇌가 스트레스가 받아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래요, 맞아. 그래서 제가 좀 힘들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엄마의 아들과 딸들은 진짜 고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건조해지니까 가려워서 때로 잠을 못 자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그냥 막 혹해가지고 샀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켜고 잤습니다. 산 이후로. 그리고는 이걸 안 켜고 자면 가렵다고. 그래서 따님이 진짜 효과를 봤습니다. 이 따님 얘기하자마자 자동으로 가습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인공지능 가습기. 진짜 좋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애가 어린애가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그래서 우유를 붓고 했더니 애가 무럭무럭 자랐다는. 그리고 이게 좋은데요. 끓여서 농담이라는 걸 한번 얘기해 줘야 돼. 농담. 진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농담. 저 진짜인 줄 알았어요. 농담이에요. 물론 알아서 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가끔 최민희 의원님처럼 진짜로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다. 무럭무럭 더 잘하시려고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게 이게 끓여서 나와요. 뭐 이게 끓여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끓여서 하게 되니까 세균 걱정이 없잖아요. 맞아요. 가습기에 세균이 붙으면 그것도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이 초음파 가습기가 진짜 걱정되는 게 이 세균. 그거거든요. 근데 끓여서 끓여서 쓰는 가습기를 쓰자니 또 걱정되는 거는 가까이 가면 또 데일까봐. 애기들은 역시 애를 키우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근데 이거는 끓여서 나오는 건데 전혀 뜨겁지도 않고. 아주 괜찮습니다. 이거 너무 연기가 깨끗하고 그래서 요즘에도 방송사마다 드라이 아이스를 대신 이걸로 한다는. 그렇군요. 내년 전설의 모양에 쓴다고. 그래서 방송사 무슨 가요 프로마다 이런 게 틀어져 있었구나. 이게 바로 벨레 복합식 가습기. 벨레. 근데 자꾸 이 가습기가 이 전체 화면으로 보니까 제 얼굴 쪽으로 저를 가리고 있습니다. 자, 벨레 복합식 가습기. 이거 최민희 의원님이 관훈 라이트클럽 나오셔서 극찬하시고 요게 저 열화와 같은 또 성원이 일어나서 품절됐습니다. 저기 품절됐어요.
최근 다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벨레 복합식 가습기가 대박이 난 이유는 일단 차가운 초음파 가습 방식과 따뜻한 가열식 가습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따뜻한 가습은 가열판으로 100도씨까지 끌어올려서 네. 증기를 내보내기 때문에 보온과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뭐 가습기가 불필요하다 그러면은 뚜껑을 열고 퍼다가 라면을 끓이면 됩니다. 가열식으로 해서. 네, 이미 가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요. 네. 거기다 라면을 넣으면 안 되지. 네. 그래요. 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인데 스팀으로 방출될 때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네. 화상의 위험이 없습니다. 세균 걱정 없는 가열 방식의 가습 효과. 그래서 걱정인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 네. 종로구에는 반입이 안 된다고. 네. 종로구에서 판매가 쉽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균 걱정 없는 가열 방식의 가습 효과는 비염, 피부 건조, 안구 건조, 그리고 호흡기 건조, 그리고 아울러 수면 무호흡증, 네네. 탈모.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넣어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이걸 넣어드리면 돼요. 보석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수면 무호흡하고 탈모는 뻥이고요. 네. 자, 신생아 유아 어린이에게 안심하고 사용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KBS 1라디오 로고송을 부르느라고 스튜디오를 갔는데 그 바로 앞집이 이명박 집이야. 이명박 집 앞을 가봤어. 근데 난 강남의 한복판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논현동을. 네. 근데 주변에 학동공원이 있는데 와, 세상에 강남 그 폭적폭적대는 금요일 저녁에 그 길을 딱 가다가 어느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한참 올라가니까 와, 이건 거의 무슨 요새요? 요새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이런 스카이캐슬 아니 그 차원이 아니라 태고의 신비가 서려 있는 너무너무 맑고 곱고 스카이캐슬이 거기로 들어가려면 성처럼 싹 그렇게 들어가잖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스카이캐슬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왜냐면 이제 볼 시간이 기본적으로 없고. 내가 봤을 때 이 형은 드럼까지 보면 진짜 죽어요. 바로 죽어. 근데 보니까 학동공원을 배우로 깔고 바로 앞에 집이 있는데 난 사실 예전에 이명박 씨가 그냥 고급 빌라 촌에 있겠지 했는데 와, 엄청 부자세요. 엄청나게 크고 그게 한마디로 성이에요. 아방궁. 네. MB 캐슬이야, MB 캐슬. MB 캐슬. 야, 그 주변에 또 경호원들이 딱, 근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아니 왜 쥐집을 지키냐고 그 경호원한테. 그럼 그냥 고양이를 풀어놓은. 고양이를 무척 싫어하십니다. 근데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그런데 가보셨어요? 목표가 늘 시위를 하러 가다 보니 벽만 봤어. 담벼락.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걸 이렇게 볼 겨를이 없었죠. 근데 엄청 길었어요. 이렇게. 예전에 한남동에 무슨 재벌집 앞에서 이 노동자들이 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거기가 한남동 완전 고급 빌라촌에 가본 적이 있는데 와, 진짜 거기는 무슨 베를린 장면인 줄 알았어요. 높이가 아니 근데 부자들은 왜 이렇게 벽을 좀 높이 쌓아요? 넘어올까봐. 넘어올까봐 그렇지. 훔쳐갈까봐. 그렇습니다. 하여튼 MB 집 앞에 갔는데 MB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벨레 복합식 가습기. 그렇습니다. 은나노 향균 필터는 향균과 미세먼지마저 제거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까지 정말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 좀 공기가 안 좋으면 이러잖아요. MB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군대 얘기만 하면 이러는데 기자회견을 해도 그렇습니다. 벨레 복합식 가습기로 몽땅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강점이 뭐냐면 가습기가 이게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에요. 요새 이제 예쁜 가습기들이 많은데 그게 좀 불안정해서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딱 어딘가에 올려놓으면 안정적으로 딱 있고 혼자 우리를 괴롭히질 않아요. 흔들린다거나 이러지 걱정을 안 주는 가습기. 물 양도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이걸로 해가지고 한 50년 전에 사가지고 아직도 물이 바닥에 안 나가지고 아이고. 고민인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50년 전 물을. 50년 전 물. 그렇군요.
제가 이거는 농담인지 압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 그 뭐야? 그때는 50년 전에는 70년 전이었네요. 70년 전. 6.25 때. 네, 한강물 떠다가 이제 했는데. 한강물 떠다가. 물이 너무 맑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100년 된 물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100년 전. 3.1운동 할 때 기억나요. 100년 전에는 이제 우리가 상하수도가 잘 안 돼가지고, 그때는 오수가 많았어요. 아, 네, 그렇군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정님 봐봐, 정정님. 네. 안 재밌어. 안 재밌어. 야, 이거 얼마나 돈을 안 내면. 슈퍼챗까지 열었는데 요즘 또 돈을 올리질 않아요. 네. 너무 야가, 청취자들이. 네, 문제가 욕을 많습니다. 해야 올리더라고요. 예. 여기 이상해. 여기는 욕을 해야 막 돈을 올리고. 슈퍼챗을 쏘는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했더니 네. 그 합리적이고 중도층에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슈퍼챗을 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성향의 지지자들이 주로 쏜대요. 네. 그러니까 슈퍼챗을 위해서는 극단적이어야 한다. 네. 바지를 까야겠다. 그럼 너무나 극단적인 정치 성향이라 했지 극단적인 더러움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방금 말이죠. 황창현 극단정 지지자님께서 2,000원을 쓰셨습니다. 네. 2,000원. 네. 2,000원? 네. 이 생각해. 구글이 40% 먹는다고. 그럼 우리 한테 떨어지는 게 얼마야? 한 1,200원? 1,200원. 네. 응? 1,200원 갖고 그래서 셋이 나눠 먹어야 돼요. 400. 4시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넷이구나. 300원. 300원이야, 300원. 네. 뭘 기뻐하니? 영어할 게 따로 있지. 300원이. 영어보다 300원이 낫지. 그렇죠. 300원이 어디야? 그리고 그 유시민 정치하는 거가 야, 이 새끼 강퇴시켜. 1990원. 이 새끼가 지금 갖고 노는 거야. 우리를 농락하는 겁니까 지금? 박강규 강퇴! 저희 2명은 안 받겠다고 하시니까 여권이라고 정하고 한 550원씩 나가셔야 됩니다. 네. 저 계속 제가 모자이크 처리된다 이런 거 아니, 안 됩니다. 벨레 복합기 가습기 초음파와 가열 원하는 방식으로 언제든 세균 걱정 없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벨레 복합식 가습기 여러분의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을 위해서 벨레 복합식 가습기 SH841 풀 세트 본체는 당연히 드리고 항균 필터 드리고 그리고 물때 방지 패드 드리고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 품절 될 수 있으니까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이 쓰셔가지고 정말 이번에 확실하게 검증이 됐죠? 대법원에서 이제 그 4년 동안에 정치활동 금지. 아픈 것을 왜 건드려? 이걸 구매해가지고 대법원에서 4년 정치 금지, 정치활동 금지. 이거 하나 더 사시면 사면 복권도 안 되십니다. 자, 그래요. 자, 벨레 복합식 가습기 많은 사랑 바랍니다. 근데 의원님. 네. 방송통신위원장 못 하세요?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공무단임권도 박탈. 공무단임.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럼 의원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정치를 못 하고 공무단임권도 맡지 못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2016년 총선 때 경기도 남양주에 출마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지역 발전 비전을 막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남경필 지사가 뭐 약속한 게 있어. 그걸 얘기를 했다. 근데 상대편 새누리당에 주광덕이라고 주광덕이 허위 과장 이런 거 있네. 허위사실유포. 이거 남경필이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의원님 분명히 남경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아니 언론인까지 하신 분이 그런 거 가지고 뻥을 칩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뻥을 칩니까? 근데 남경필이 내가 그런 말 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한 거야. 아 진짜 남경필 안 했다고는 안 했고 확인을 안 해줘.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허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상한 재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허위 사실 1, 2, 3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4년 동안 그 공직을 맡을 수도 없고 출마도 할 수 없게 됐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3심 대법원 판결 직전에 거의 한 달 전에 그때 때마침 경기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야. 남경필 아웃, 파파미 아웃,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들어갔는데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쪽에 대지 의원님이 남경필이 그런 말을 했는지 정보를 청구하셨나 봐. 그 말한 게 나왔어. 아니 그 말한 게 나온 게 아니고 그 말은 이제 만났을 때 우리 보좌관도 있고 여러 명이 있을 때 뭐 한 거고 그 이게 핵심은 뭐냐면 남양주에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주냐 안 주냐예요. 그런데 그 자료는 남양주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그냥 자료에 이렇게 증명돼 있는 자료. 하여간 이 스모킹 건이 나온 거야. 그렇죠. 재판에서. 냈는데 쌩까고 유죄, 확정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건 억울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보면은 황당무계한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그럴 때 사실은 허위 사실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충분히 그 또 주변에서 증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하고 또 성격상 무슨 뭐 거기서 공증을 받아야 되니까 남경필이하고 파파미하고 그렇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억울한 여지가 있는데 여간 대법원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판단해요. 박근혜 정권 때였거든요. 제 2심 판사가 차문호 판사입니다. 아 차문호? 네. 아 그 이번에 김경수 2심. 네. 야 큰일 났네. 차문호가 무슨 판결했는지. 그 우병우 석방한 분. 아 차문호가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우병우 석방한 분이죠. 네 맞습니다. 우병우 풀어준. 네. 그 판사예요. 야. 네, 그리고 차문호 판사가 요즘 나오는 어저께 스트레이트에서 네, 맞아요. 그 차문호 판사 나왔어요. 근데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양승태 대법관의 전담 연구 판사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서기호 판사는 그냥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서기호 판사가 변호사가. 네, 그리고 이제 양승태가 대법원장 되자마자 또 사법 등기 판사인가 뭐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래요. 그 임명을 하니까 되게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양승태와 가까운 양승태 키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기호 판사님이 저번 주 여기 나오셔가지고 차문호가 회피를 해야 된다고 김경수 지사 2심을요. 네. 그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의원님이 그때 그 차문호한테 유죄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1심에서 1심 판사가 저를 검찰이 200을 구형했어요. 벌금 200만 원. 네,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는데 그러면 되게 이제 80만 원 나오는 거죠. 근데 200을 구형했어요. 1심 판사가. 아, 200을 검찰이 구형하고 판사도 200만 원 선고를 한 거군요. 네, 근데 그분이 저 그렇게 판결하고 그 다음에 법원을 떠나셨어요. 변호사가 됐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저를 고발한 상대 후보의 그 고향 후배라고. 아, 이해 당사자가 그럼 재판을 이렇게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몰랐죠. 아, 모르셨다. 알았으면은 회피 신청을 했을 텐데. 회피할 수도 있대요. 기피 신청을. 그런데 그때 나중에 알았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이건 건이 그렇고 검찰에서 200만 원 구형하면 이거를 뭐 되게 그냥 뭐 이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거를 그 판사가 그 피선거권 박탈을 때리면 이 사람은 그건 옷벗을 각오를 하는 거다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웃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3심을 엄청 빨리 했잖아요. 저를. 그래갖고 우리 그 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최민희만 빨리 하냐고. 얼마 만에 나오신 거죠? 2심에서? 3개월인가? 3개월. 근데 보통 그게 뭐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요. 정치자금법 위반한 분들은 1심 안 끝난 분도 있잖아요. 아니 당장 이재용 봐봐. 2심 끝나고 벌써 2년이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빨리 한 거죠. 저를. 한마디로 매기려고 한 거야. 네, 저는 그 자료가 글쎄 이재명 지사가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 그 자료도 받은 겁니다. 아 참. 근데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그 자료를 받으신 거예요? 판결 나기 4일 전. 4일 전에. 그래서 그걸 냈죠. 좀 연기해 달라고. 근데 연기 안 하고 그냥 바로. 근데 조희대 판사였으니까요. 조희대 판사가 그 경북 출신이고 양승태가 추천해서 임명한 사람. 근데 그게 이런 게 있어요.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는 이게 허위임을 알면서 얘기해야지 그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진짜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억울했던 거죠. 그러니까 2심 판사의 태도가 너같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그 얘기할 때 뭐 당신같이 지적인 사람이 모르고 했을 리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네.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 예를 들면 제가 아니라 뭐 김진태 의원이나 또 다른 진짜 의원 몇 명은 네. 상대방이 토론회에서 그거 허위사실이니까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몇 번을 얘기한 거예요. 예산을 뭐 예를 들면 예산을 조금 따놓고 엄청 땄다고 불리고 그런데 그런 거는 다 80만 원. 그러니까 그 저기 좀 형평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네. 지금 그 사법농단을 저질렀던 놈들이 또 그 거기 하수인이었던 놈들이 지금 판결을 하고 있어요. 네. 국정농단. 근데 박근혜하고 김기춘 말고는 다 풀어준 것 같아. 네. 조윤선 풀려났지. 또 누구야? 우병우 풀려났지. 그러니까 어제 스트레이트 제목이 이거였어요. 네.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이 만났을 때. 저는 박근혜 정권에서 저 김용민 선수도 재판 뭐 받고 이랬지만 그 재판 받으면서 사법부가 진짜 심각하다는 걸 저도 이제 체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그 뭐 김장겸 전 MBC 사장하고 막 소송전 하고 이럴 때 그 형사 관련 재판 1심 재판을 딱 갔는데 제 담당 변호사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 공소장이 A4 4장인가 5장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그 1심 재판부 판결문이 A4 3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변호사가 너무 이거는 보니까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수준이야. 그 약간 축약해서. 예.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 뭐 이런 재판부가 다 있냐고. 그러니까 저는 AI가 재판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마다 다른 판결. 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자꾸 그 이재화 변호사도 그러고 다른 분들이 사법부 괘씸죄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법부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데 왜 나를 사법부 괘씸죄라고 할까? 아직도 못 푼 의혹이죠. 그 의원님 저기 최순실 건 관련해서 뭐 얘기했는데 그 누가 와가지고 그 웬만하면 얘기하지 마라. 그건 뭐 얘기할 수 이완구 전 총리. 이완구가 와가지고 당시 국무총리일 때. 네, 국무총리일 때예요. 국무총리일 때 와가지고. 그때 국무총리일 때인가? 아니면 저 원내대표 무슨 대표? 원내대표였었어. 새누리당 원내대표. 예. 그때인 것 같은데. 그 최의원 청와대 개들이 최 의원 노리고 있으니 조심해라. 그만해라. 내가 또 동료 의원으로서 그렇게 걱정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런 식이었죠. 네. 말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실은 청와대 하명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민희한테 가서 경고하라. 뭐 무슨 경고장을 청와대 발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다 폭로하고 아마 또 침대만 남겨뒀던 상황 같아요. 뭘 폭로하셨었죠? 그때 제일 처음에 폭로한 게 윤전추와 필라테스 장비. 네, 그래서 윤전추가 왜 상급을 받냐. 그게 이제 결국은 제가 몸 운영위에서 윤전추가 박근혜의 몸매 관리용 비서가 아니냐. 그러니까 민원 비서관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민원 처리한 실적을 내놔라 이렇게 따졌죠. 민원 신청자 박근혜. 내 몸매를 이렇게 만들어줘 박근혜. 살쪄서 힘들어요. 박근혜. 네, 그러니까 수입한 고가의 필라테스 장비 총 금액이 8,800만 원인가 9천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예,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몰래카메라. 제2부속실에 몰래카메라. 그건 진짜 지금 봐도 도대체가 신기하죠. 네. 거기 왜 몰래카메라? 왜 몰카를? 제2부속실에. 그럼 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찍혔다는 게 나중에 여권에서 들은 얘기가 제가 그때 그걸 질의하면서 왜 제2부속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냐 그랬더니 정홍 의원이 그게 홍보수석실 거라고 그랬던가 뭐 그래요. 연설비서관실인가. 그래서 제가 거기도 있어요 딴 게. 이거는 제2부속실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꼼꼼하게 우리는 몇 번 다 보니까요. 네. 그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지금 대통령은 안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2부속실의 몰래카메라는 대통령 감시잖아요.
그러네.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대통령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만은 진짜 대통령의 안위가 걱정되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통령이 안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말이 그렇게 거슬렸다는 거죠. 누군가를. 그러니까 박근혜한테 거슬린 게 아니라 그 몰카를 설치해서 박근혜 동태를 감시했던 그 누군가가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몰래카메라가 그때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몰카가. 그래서 그 몰카가 있었고 그다음에 몰카. 그러면 의원님 그 제2부속실에 달렸다면은 네. 박근혜 방에서도 뭐 했는지 알 수 있는 겁니까? 그 후에 나오지 않았어요? 제2부속실에 남자 비서관 하나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윤 전추가 차지 않았을까 않았을까 추측을 그때 했는데 남성용 여성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둘이서 하나씩 차고 그 결국은 대통령 감시한 거죠. 뭐를 하는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파장을 일으켰고 제가 그때 폭로한 게 전부 나중에 증명이 되는데 이상하게요. 관저에는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가 있고요. 관저. 네. 관저에는. 그다음에 본관에는 누군가의 살림살이 일체가 있었어요. 살림살이? 네. 본관에요? 본관에. 그 집무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관저에는 회의용 탁자와 의자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요일마다 문고리 3인방하고 최순실이 관저에서 회의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걸 제가 물건으로서 폭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관저에서 회의했다는 거. 네.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게 폭로되는 순간 그렇겠죠. 그쵸, 그랬겠죠, 저를. 그리고 뭘 상상하는 거야? 아무 상상 안 했는데?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살림살이 일체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잠깐 그 집으로 왜 했지? 순실이가 본관에 살았다? 하여튼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걸 폭로할 때 그냥 폭로한 게 아니에요. 전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찾아가서 검증을 받았어요. 이게 폭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그래갖고 다 물어보니까 이게 청와대에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외교안보수석실에 또 몰래 캠코더가 있었거든요. 가동하는. 네, 몰래 캠코더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비중 있게 폭로를 안 했죠. 왜냐하면 이건 혹시 외교적인 문제가 될까봐. 그러나 그때 폭로는 잠깐 했고요. 그래서 그 전직 총무비서관님이 청와대 쭉 보더니 이거는 이상한 거다. 이건 비정상이다. 지금 청와대 운영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조목조목 폭로를 했죠. 그리고 침대 3개를 가지고 경론이 붙은 거예요. 우리 침대가 어디 있었어요? 침대가 본관에. 본관에? 그러니까 집무실에 침대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그때 이게 왜 거기 있냐를 가지고 막 살림살이가 있다면 침대하고 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침대, 김치냉장고, 그다음에 장롱, 화장대 이런 거 있었어요. 화장대. 네, 그때 제가 다 폭로를 했어요. 그 살림살이 일체. 그럼 박근혜가 썼을 리가 없겠네. 아니 그래갖고 우리가 그때 그거를 검증하면서 누군가 청와대에 살림을 차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최순실이라는 걸 특정하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썼다는 건 맞아요? 그랬으리라고 추정을 했죠. 아니 왜냐하면 그때 당시 청와대를 수시로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은 보안손님. 극히 제한적이니까. 어쨌든 이상한 거니까 폭로를. 근데 의원님 궁금한 게 그 비아그라가 왜 있습니까? 청와대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깐 어디로 몰고 가는 거지? 내가 저 김원희 PD 비아그라 나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했던 게 왜 침대 3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가격도 제 지금 기억으로 침대 하나는 676만 원. 또 하나의 침대는 450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 또 하나의 침대는 98만 원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 추정하기 이건 윤전축 거. 이거는 최순실 건가? 이건 박근혜 대통령 건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침대 3개를 근데 싱글입니까? 더블입니까? 670만 원짜리는 싱글 아니죠. 무슨 침대가 670만 원? 670만 원이었던 것 같아. 하여튼 670만 원짜리 침대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거 그림도 그때 제가 같이 폭로했는데. 스프링이 공구 앨범이 들어가 있어. 머리맡에 가습기가 나옵니다. 무리수요.
그런데 침대가 너무 많은 것을 연상시키잖아요. 지금 갑자기 제가 침대 얘기하니까 뭘 얘기하듯이. 저 이분만 지금 뭔가 계속 상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상상을 한 거예요. 네. 아, 이거 혹시 저기 정윤회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가 거기서 방방을 뛴 건 아닐까요? 방방. 침대 위에서 막 뛰어가고.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가 90만 원짜리 넘어갔다가 400만 원짜리 넘어갔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놓고 떨어지면 술래. 그래서 우리 보좌관들이랑 전부 이걸 폭로할 건가 말 건가를 엄청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게 너무 자유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니까 이건 보도자료로만 냈죠. 사실 입에 담기가 좀 그랬어요. 왜 그렇죠. 침대 3개가 있어요? 막 이런 게. 네. 그래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긴 했겠네요. 그렇긴 하죠. 근데 김기춘이 운영위에 나와서 제가 몰래카메라를 물었더니 그게 있는 건 잘못이다. 폐기하겠다. 그렇게 깨끗이 인정을 했어요. 아, 김기춘이. 네, 그리고 조윤선이 저 찾아왔어요. 조윤선이 정무수석 때. 뭐라고? 근데 제 흉내 내기도 힘든데 의원님은 다른 분들은 그냥 의원님. 네. 이렇게 의원님. 네. 마지막에 딱 내려앉습니다. 네, 조윤선이요. 네. 의원님. 그 다른 분들은 호통만 치시고 그래서 별로 겁이 안 나는데 의원님은 자료로서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만들어 이렇게. 그래갖고 다 그냥 없애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조윤선이 찾아와서 저에게. 그래서 저는 내가 승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후로 너무 그 고난의 행군이 그 후로 법원에선 그러니까 다 이상하다 그랬어요. 누가 나를 막 이렇게 그 뒤에서 뭐 쫓고 다니는 것처럼 명함 돌리면 그 명함 갖고 신고해. 이제 처음 출마하니까 모르니까 이게 그 어디 그 시청에 가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명함을 줬는데. 다른 사람 다 줬거든요. 사실 일반 시민들은 그냥 명함 받는다고 하면은 그냥 받고 그냥 말아요. 그렇죠. 굳이 신고하거나 그런데 저만 신고를 한 거죠. MBC 뉴스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떨어진 패인이 MBC 뉴스가 저를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에요. 그거 메인에서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역에서 얘를 뽑아놓으면 선거 다시 치른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패인 중에 하나예요. 그 MBC는 또 뭐냐면 제가 그 저기 인터넷 뉴스 인터넷 매체 그 사람하고 그 미래전략본부장인가 그 사람의 대화록을 또 폭로했잖아. 아 그렇지 그 저 누가 저 있잖아. 네, MBC에게 MBC의 백성문. 백성문. 백종문. 백종문하고 백성문은 변호사고요. 백성문 변호사는 TV에 자주 나오시는. 그 둘이 대화하는 거 그래갖고 그냥 짤짤매는 거 나와요. 백종문은 짤짤매고 그 이상한 그 제가 잘 모르는 인터넷 매체 그 편집자는 당당하게 나 100분 토론 나가고 싶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갖고 진짜로 나오고 그래갖고 그거 제가 폭로했죠. 그리고 거기 보면 10만 양병설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버이 연합에 뭐 사줬다 뭐 국정원에서 어떻게 했다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갖고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렇게 할 때 김현 이제 김현은 그때 김기춘의 부동산 문제를 운영위에서 팠어요. 그래갖고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완전히 조작 사건이잖아요. 그래갖고 당하고 막 그랬을 때 저한테 와서 그만하라고 자기처럼 보복당한다고. 그런데 그때 제가 속으로 김현 진짜 비겁하다. 그랬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갖고 김현이 저 이렇게 되고 나서 그거 보라고 내 말 안 듣고. 그냥 빅픽처네. 최민희 죽이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수구 세력들이 할 수 있는 걸 못 하겠네. 아니 그리고 저를요. 그 좀 얼굴이 약간 짜증스럽게 생긴 원내대표 있었어요. 이항구인가? 좀
그분은 늘 표정이 조금 이한구. 근데 킬러 공천 대상으로 제가 찍혔잖아요. 킬러 공천 대상으로. 왜 남의 당 후보를 킬러 공천으로 떨어뜨리겠다. 몇 명을 쫙 했는데 최종적으로 4명이 남았어요. 네. 그 4명이 누구냐면 정청래, 안민석, 박영선, 저 이렇게 찍었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는 게리맨더링 했잖아요. 그렇지. 여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문재인 후보가 나와도 진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게 게리맨더링. 네. 자, 오늘 사실 의원님 모신 거는 뭐 이 이야기를 하려고 모신 게 아니라 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세요? 왜 이게 성과 없이 끝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트럼프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그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2차 결렬된 다음에 트럼프의 체계한 구절이 지금 돌아다녀요. 그 체계 구절이 그런 거예요. 언론을 이용하려면 언론이 늘 우리를 이용하는데 나도 언론을 이용해야 된다. 그럼 언론한테 화끈하게 뭔가 쓸 수 있는 뭔가를 주고 그럼으로써 이용해야 된다는 그 전략이 나온 게 있어요. 그대로 한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코엔 쪽에 다 미국 언론 신경 쓰여 있으니까 그거를 뒤집을 만한 걸 준다. 그 판을 뒤집을 만한 건 사실 결렬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 상황에서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결론 내면은 뭐 북한한테 다 미국의 국익을 팔아갖고 왔다 비난 들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트럼프의 홍보 전략이 먹힌 거예요. 이 결렬된 이후에 초기에. 그 후에는 뭐 비판도 나왔는데 초기에는 여야 일색으로 다 트럼프를 칭찬했거든요. 맞아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낙곰수 하던 때 제가 국회의원 출마했잖아요. 2012년에. 그때 이제 막말 파문으로 한동안 좀 칩거리를 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김호준이 오더니 김호준이 딱 사무실 왔을 때 우리 선거 캠프의 사무국장 오더니 거의 울면서 울다시피 하면서 후보님 저기 김총수나 주진우 기자가 출마 포기하고 사퇴하고 그런다 해도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 아무 정신도 없었거든. 뭐 사퇴하라고 하면 사퇴하고 뭐 계속 완주하라면 완주하고 출당당하라고 하면 출당당할 마음이 돼 있었는데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딱 김호준 주진우가 들어왔는데 나는 좀 긴장이 되대. 긴장이 됐어. 그래서 야 이번에 포기해야겠다. 그게 이길 줄 알았죠. 그게 후퇴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지. 근데 그냥 가는 거야 씨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김호준이. 그러니까 2012년 총선의 패배는 김호준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야 저렇게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다. 지금까지 이 김용민 책임론에 대해서 그렇게만 언론을 비판하더니 자기 책임은 아니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우리가 확 주목이 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식 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있으면서 또 거기서 울면서 얘기했겠어. 또 거기서 깔깔대고 웃었지. 야 막말은 막짓으로 덮어야 된다. 막짓으로 덮어야 된다. 그래서 빤스 차림으로 태극기 들고 운동원군 한 바퀴 돌라고. 이 뱃살 다 출렁 있는데 이거 들고 이 찌찌에다가 무슨 이게 달아가지고 찌찌에 무슨 하나 달아가지고. 야 한국 정치가 망할 뻔했네. 그 태극기 들고 나는 바보다 이러면서. 노원군 한 바퀴 돌면은 그러면 막말 파문이 사라질 거라고. 이 노원군 하겠는데. 막말 김용민에서 드럽 김용민. 그렇죠. 막말이 없어지긴 했겠네요. 정말 참신발랄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략이 그거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 코언으로 뒤덮었던 검색 순위가 순간 결렬로 미국 내에서. 그렇지. 성공한 전략이죠. 그게요. 트럼프가 그 전략을 했던 게 그 미디어 센터에서 그 이상호 기자 얘기에 따르면 복스가 그 보도를 했잖아요. 전날. VOX. 그러니까 보도를 했을 때 그 미디어 센터에 있던 그 미국 언론들 진보 보수를 떠나서요. 전반적인 반응이 그랬대요. 와 이거는 북한 퍼주기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이번 그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 보면서 야 이거 뉴욕 타임즈건 워싱턴 포스트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진보 언론 이런 선수들도 결국에는 편견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북한 포주기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됐을 정도면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 그 현지에 온 미국 기자들의 여론 동향 이런 게 되게 민감하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최종 그걸 하지 않았을까? 판 깨는 거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VOX 기사를 숨어 있는 남북 관계의 고수 문성근 선배한테 보냈어요. 그걸 보냈더니 한참 후에 이거 판은 흔들라는 기사 같은데요. 이거 이대로 되면 트럼프가 엄청 욕먹을 미국 내에서 욕먹을 것 같아요. 그걸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갈 거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CNN도 보도하고 미국 언론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그 후로 답이 없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진짜 아니던데요. 그래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흘렸다 판 깨려고. 그 다음에 뭐 미국 그 행정부에서 전통적으로 그런다면서요. 슬쩍 흘려놓고 반응도 보고 괜찮다 싶으면 가고 나쁘다 싶으면 없고 뭐 그런 차원일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썰이 있던데 저는 하여튼 이번은 철저하게 트럼프의 계산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트럼프를 이렇게 막 지금 우리나라 언론 보도 보면 트럼프가 탄핵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쵸. 현지는 안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탄핵되는 분위기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언론은 진짜 걸러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 판을 보면서 야 북한 엄청 바뀌었다. 그렇지. 우선 그냥 뭐 벼랑 끝 전술 이런 게 없어졌잖아. 벼랑 게 없고 김정은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거. 네, 북미 연락사무소 뭐 물어봤을 때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두 가지는 확실히 합의했다는 거잖아요. 북미 연락사무소. 그죠? 그거 합의했다는 거죠. 네. 의원님 그리고 또 이번에 주목되는 건 뭐냐면은 그 많은 국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동정심이 생겼어요. 뒤통수 맞아가지고. 젊은 지도자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데 뭐 다 해제를 요구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 또 민간에 대한 제재 이건 좀 풀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5개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5개 제재는 2016년하고 2017년에 이루어진 제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더 강화된 제재는 ICBM 때문에 이제 제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제재들은 다 군사 관련된 제재예요. 그러니까 2016, 17년 이후에 된 제재가 경제 제재예요. 그 5개를 풀어달라는 건 군수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 제재를 다 풀어달라는 거예요. 민간을 위한 거죠. 네, 그러니까 민생, 민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런 측면은 고려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제재를 풀어주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 돈이 다시 ICBM 개발로 들어간다는 국내의 비판 여론을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기 핵개발 그쪽으로 안 가게 온누리 상품권으로. 무슨 뭐 저기 획기적인 무슨 해법이 나오나 했는데 온누리 상품권도 중요하지만 김은민닷컴 마일리지로 아니야. 거기서 온누리 상품권이 나올 줄은 북한 인민들에게 착한 모습을 보여줍시다. 아니 북한 인민들도 이렇게 좋은 가습기를 쓸 권리가 있단 말이죠. 공주 앨범을 먹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유머를 배워야 돼. 형 아니면 이런 유머 쓰시면 보통이 아니야.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나중에 통일되면 대동강물 발사람이에요. 현대판 봉이 김선다 김씨다. 형 나랑 같이 팔아야 돼. 우선 경희 누나부터.